자, 오늘 하는 내용이 함수의 극한인데요. 좀 어려울 거예요. 첫 1단원이 왜 어렵냐면은 이전까지 수학 원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은 이런 게 있다고?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극한값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떤 요런 fx가 있대요. 그래서 너네한테 예를 들면 이 점좌표가 3,5야 이렇게 읽고요. f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데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런 건 얘들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건 함수값이고요. 극한값은 이런 거예요. x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이런 거예요. x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래요. 가까워지면은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5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걸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맨날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수학은 항상 기호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호로 바꿀 건데요.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래요. 그럴 때 fx값,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했더니 너네가 쌤 5에 가까워져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은 점점 5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4로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x가 한없이 4에 가까워지면 gx는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좀 의견이 나뉘죠. 얘는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계속 5로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얘는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1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3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지? 이쪽 저쪽을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지고요. 그림을 봤을 때 왼쪽에서 4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3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지? 근데 얘들아 사실 오른쪽 왼쪽도 그렇게 수학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값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왼쪽은 그럼 뭐였겠어요? 그래요. 좌극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용어예요. 일단 1단원은 조금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기호로 표현하고 싶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리미트 x가 4를 기준으로 얘들아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4보다 어때요? 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쓸 거예요. 4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4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극한값이 1에 가까워진대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4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4보다 작은 쪽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이때 gx 값은 3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어떠냐면 달라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그래프는요. 쌤 얘는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계속 변함없이 5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로 수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함수가 x는 3일 때 극한값은 5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글자로 발산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극한값을 구했는데 둘 이상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건 발산했다고 얘기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얼마로? 5로 이렇게. 근데 얘는 극한값이 어디로 극한한다고 어디로 수렴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처음 듣는 내용이죠, 진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가봅시다. 자, 막 그래프가 뒤에 넘어가면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씩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함수를 hx라고 할게요. hx는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1로 가까워질 때. 1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다시 말해서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둘 다 어디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6으로 수렴했어. 또는 극한 값이 6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h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얘들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땐 5로 가까워지고요. 왼쪽에서 가까워질 땐 3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호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냐면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가 되냐면 3이에요. 그러니까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산해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4로 가까워질 때 hx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4로 가까워질 때 hx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요. 4는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함수값이 똑같이 얼마야? 이 극한값이 똑같이 4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4로 수렴해요. 극한값이 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 해보고 나니까 조금 한 가지 확실한 건 얘들아, 너네 요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3에서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3에서 계속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2단원에 가면 무슨 함수라 그러냐면 연속함수라 그래요. 그냥 쭉 이어진 함수, 이런 함수를 그냥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함수는 x값을 어디로 잡든지 간에 왼쪽, 그러니까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어떻게 써요? 같겠죠. 뭘로 같냐면 너네 여기가 아까 전에 3,5였잖아요.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어. 이어져 있는 함수는 어딜 갖다 잡아도 A에서의 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떻게 써요? 같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얘들아 다른 데서는 뭐 여기다 1이고 여기가 2였대. 그럼 얘 극한값도 얼마? 2였을 거고 함수값도 얼마? 2였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끊어진 함수는 우리가 불연속 함수라 그래요. 불연속 함수는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를 수도 있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방금 전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친구, 4에서 쭉 이어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런 친구들은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네한테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5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쭉 그냥 연속함수잖아요. 그럼 3을 여기다가 갖다 잡아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떻게 써요? 같으니까 답이 얼마야? 8.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몇 차 함수예요?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갖다 잡아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어떻게 써요?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뭐하다? 대입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아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모르는데 수투에서 배워요. 3차 함수는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항함수는 전부 다 연속함수예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네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4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어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2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함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지?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달라서 서로 발산했어.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 볼까요? 자,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을 조사하세요.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f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2. 자,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아? 발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1의 우극한 얼마예요? 1. 1의 자극한 얼마예요? 1. 그럼 얘는 존재해. 뭘로? 1로 수렴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죠? 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단락, 2단락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밑에 보면 우극한, 자극한인데 얘들아 여기 써있죠? 우극한은 플러스 기호, 자극한은 마이너스 기호. 여기 조그맣게 써있을 거예요. 자기 책에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극한은 플러스로 표현할 거고 자극한은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값이 같아져야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어떤 값으로 수렴한대? 이 값이 같아져야 수렴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단원이에요. 여기를 잘 이해해야 이게 얘들아 2단원에서도 똑같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잘 좀 이해하고 넘어가 2단원에서 우리가 편해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대. 존재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수렴했다는 얘기야. 수렴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땠다는 얘기? 같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쓰자면 다항 함수는 언제나 이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까지 내가 설명했고요. 자, 이번에는 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두 글자로 발산했다는 얘기고요. 발산했다는 얘기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다는 얘기?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자, 이거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수렴했대. 그리고 어떤 gx도 수렴했대. 근데 내가 이 수렴한 두 함수를 더하고 싶어. 그럼 fx랑 gx를 더했을 때도 수렴할까? 이런 걸 물어본 거야. 내가 어떤 수렴한 수랑 수렴한 수를 더할 거야. 그럼 더해도 얘 수렴하는 거 맞아? 빼도 수렴하는 거 맞아?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내가 수렴했다는 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이렇게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렴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숫자로 같아져야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자극한은 얼마 나왔겠어요? 우극한도? 그러면 f랑 g를 더했을 때 이 함수값도 자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수렴한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얘들아 수렴한 거랑 발산한 걸 더해보려고요. 발산했다는 건 이 함수값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값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뀌었겠죠. 달라졌겠죠. 그럼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했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발산했겠죠. 그럼 발산 더하기 수렴도 뭘까? 발산했겠죠. 그럼 혹시 발산 더하기 발산은 뭘까? 발산 더하기 발산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4였고 얘는 3이었으니까 뭐였겠어요? 발산할 수도 있고요. 발산 더하기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수렴할 수 있잖아요. 4, 4. 그죠? 그래서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빼기도 가볼게요. 수렴 빼기 수렴 뭐였을까요? 그래, 당연히 수렴이었겠죠. 똑같이 생긴 것들끼리 빼자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2로 수렴했겠죠. 자극한, 우극한 같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수렴 빼기 발산은요? 뭐였겠어요? 얘랑 얘 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했겠죠. 발산 빼기 수렴 마찬가지로 발산했겠죠. 그럼 발산 빼기 발산은 마찬가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겠죠. 발산 빼기 발산은 얘들아 뺐을 때 수렴하려면 어떻게 생기면 좋을까?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빼면 1, 1로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들아 수렴 곱하기 수렴도 가볼게요. 자, 곱할 거예요. 수렴한 친구랑 수렴한 친구 당연히 곱하면 뭐였겠어요? 수렴 됐겠죠. 그지? 자, 그러면 수렴 곱하기 발산은요? 수렴 곱하기 발산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수렴했고요. 자극한, 우극한 같고요. 발산했다는 건 자극한, 우극한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6하고 15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렴할 수도 있다? 언제 수렴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맞아요. 수렴한 친구가 0이 되면 얘가 만약에 0으로 수렴했대.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0 나오니까
수렴한 친구가 0으로 수렴해야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똑같이 발산 곱하기 수렴도 발산하거나 수렴하겠죠. 언제 수렴할 수 있다고요? 수렴한 친구가 0으로 수렴해야 수렴할 수 있대. 됐죠? 네. 자 그러면 발산 곱하기 발산은요? 발산 곱하기 발산은 이렇게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결과가 당연히 어때요? 달라서 당연히 발산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수렴도 하겠죠. 발산했죠? 발산했죠? 미안해. 이렇게요. 근데 곱하면 어때요? 같잖아요. 그지? 수렴할 수도 있대. 됐죠? 마지막. 자, 수렴 나누기 수렴. 자, 수렴 나누기 수렴은 당연히 뭐 했겠어요? 그렇지. 이런 식이니까 수렴했겠죠. 근데 단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우리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했대요.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모가 지금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누기니까요. 그치? 나누기니까요. 나누기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줘야 수렴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줘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 친구의 존재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친구 존재. 이 친구 존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잘 봐봐. 너네 어떤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한참 가까워지면 0이가 0이잖아요. 0의 기준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겠대요. 그럼 이 함수가 쭉 커지잖아요.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숫자로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쭉 커지잖아요. 계속.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를 내가 x분의 1을 0의 우극한으로 한참 보내면 무한대가 된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엄청 큰 상태예요. 얘들아 무한대는 숫자로 받아들이면 조금 어렵고요. 무한대는 그냥 점점 계속 그냥 쭉 커지는 상태로 봐주면 좋아요. 그럼 얘들아 반대로 0의 좌극한도 얼마였겠어요? 0의 기준으로 좌극한은 이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쭉 내려갔겠죠. 한없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걔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하기로는. 알겠죠? 쭉 계속 작아질 거래.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이 함수를 무한대로 보내세요. 자, 이쪽 무한대로 쭉 보내면 얘 어디로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잖아요. 점근선 0이잖아요. 쭉. 이쪽 무한대로 가도 쭉 얘 어디로 가까워지니? 그렇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를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들아 너네 여기가 x분의 2든 여기가 x분의 3이든 결과가 어때요? 같았겠죠? 그지? 그러니까 x를 0으로 보낸다는 건 요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x를 0으로 보낸다는 건 0분의 상수 아니에요? 굳이 적자면 x를 0으로 보낸다는 건 0분의 상수는 항상 무한대입니다. 외울 거예요. 알겠죠? 0분의 상수는 항상 무한대야.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얘를 x를 한참 무한대로 보내놨더니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0 나왔대. 요거 두 가지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0분의 상수는 무한대예요. 얘들아 무한대는 그냥 엄청 큰 상태예요. 얘를 수렴했다고 보면 안 돼요. 너네 어떤 값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수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발산이랑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렴 나누기 수렴이 발산할 수도 있어. 뭐가 나오면 얘가 수렴한 친구가 분모가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발산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꼭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줘야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분모가 0이 아니어야만 얘가 수렴할 수 있잖아요. 나누기 할 때. 그지? 예, 여기 꼭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수렴 나누기 발산은 뭐 할까? 수렴 나누기 발산. 수렴 나누기 발산은 발산도 되고 그렇죠. 수렴도 됐겠죠. 수렴한 친구가 뭐일 때? 0일 때.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발산 나누기 수렴은요. 진짜 별표 500개거든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발산 나누기 수렴은 뭘까요? 그걸 일단 발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수렴이 될까 안 될까? 너네 계속 수렴한 친구가 0으로 가져야 수렴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0으로 가져야 수렴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런 상황 아니에요?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는 뭐한 상황이라고요? 발산한 상황이라고. 무한대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밖에 안 돼요. 발산 나누기 수렴은 무조건 발산밖에 안 돼요. 좀 주의해줘야 돼요. 그럼 발산 나누기 발산은요? 발산 또 그렇죠. 수렴도 됐겠죠.
그거는 이제 얘네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니들이 참 싫어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읽기 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진짜 이게 우리가 표로 조금 보니까 쌤, 뭐 3 더하기 1은 3이고 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보여서 수렴이고 발산이고가 보이는데 실제로 진짜 이 문제를 풀 땐 굉장히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려서 지금 문제 한번 잘 볼게요, 기억. 자, 내가 지금 fx랑 gx를 곱했을 때 값이 존재했다는 건 얘들아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f랑 g를 곱하고 싶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대. 그러면 이 친구 수렴이니 발산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수렴하면 수렴 곱하기 수렴 언제나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발산해도 되지 않아요? 얘가 0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예를 들면 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어. 그럼 얘는 절대 발산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지? 그러니까 얘 수렴인지 발산인지 내가 알아, 몰라? 지금 현재 상황? 몰라. 그러니까 기억 참여하고 짓이야? 거의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원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F랑 G를 나눌 거예요. 나눠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건데, 지금 이 친구 수렴했고, 이 친구도 수렴했대요. 그럼 이 친구 수렴이니 발산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렴이야, 얘들아.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렴 나누기 수렴이 되려면 항상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gx가 0이 아니란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발산이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이해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그렇고 얘가 얘들아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자, G랑 G분의 F가 각각 존재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나눠볼게요. 얘가 지금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대. 그럼 얘 수렴이야 발산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이 잠깐만 나 지금 잘 쓴 거 맞니? G분의 F 될 수 있죠. 근데 발산 나누기 수렴은요? 무조건 뭐밖에 안 되죠? 발산. 그치? 그럼 얘는 발산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수렴밖에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수렴됐겠죠. 얘는 발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만 참이야.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많이 틀려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와도. 왜냐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가지라도 생각을 잘못했다가는 진짜 무조건 틀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것만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좀 어렵죠. 그지? 요거에 연결 지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극한에 대한 계산인데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냅두고요. 자, 이제는 너네한테 뭘 계산하라고 할 거냐면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할 거야. 자, 아까 전에 잠깐 연습했었는데요. 자, 이런 거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5로 가까워질 때 자,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5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쌤 얘도 다항함수잖아요. x-5 분자도 보면 2차 함수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뭐가 나와요? 그렇지. 내가 아까 전에 이런 건 가르쳐줬잖아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가르쳤는데 0분의 0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따로 나와요. 0분의 0꼴 얘들아 따로 빼서 배울 거예요. 0분의 0꼴은 자, 따로 빼서 배울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이 분자 있잖아요. 뭐가 되죠?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요렇게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함부로 약분을 해도 될까? 이걸 좀 고민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우리 0으로 나눈다는 말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원래 0으로 나눈다는 건 안 돼요. 근데 지금 얘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쌤 그럼 얘랑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돼요. 왜냐면 봐봐. 너네 x-5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극한값은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함수값이랑 완전 개념이 달라요. 여기가 5,0은 맞는데 극한값은 5에 가까워지는 거지 엄청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0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극한값은 얘들아 그 값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함수값이랑 그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지금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3에 가까워지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항상 3,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극한값도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아니야. 그럼 지금 봐봐. 얘가 5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남는 애를 생각해보세요. 리미트 x가 5로 가까워질 때 뭐 남았어요? x 플러스 5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땐 이렇게 10이라고 써야겠죠. 0분의 0 꼴은 얘들아 한마디로 좀 인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28, 29, 30. 자, 28번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것도 다항시, 위에 것도 다항시라 내가 대입을 했더니 0분의 0이잖아요.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얘처럼 인수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너네 잘 생각해보면 너네 있잖아.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건 무조건 이 다항식은 이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야 2를 집어넣었을 때 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우리 곱셈 공식 써주면 뭐니? 2x 플러스 4 그 다음 얘랑 약분해도 된다고.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에다가 2를 뭐 해주면 돼요? 대입. 그지? 근데 얘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자, 분모에다가 9 집어넣어도 뭐 나오죠? 0. 분자에다가도 9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0. 근데 얘는 위에 거나 이것처럼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그럴 땐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 필요한 친구를 분모 분자 얘들아. 너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건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해. 그럼 리미트 x가 9로 가까워질 때 x-9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분의 x 빼기 9가 돼서 얘랑 뭐가 되죠? 약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에다가 9 대입하니까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가야죠.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0분의 0 꼴은 얘한테 필요한 친구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분의 2 묶을게요.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에 그럼 얘랑 약분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에다 대입하자고요. 얘들아 너네 어차피 무리함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긴 애 아니야? 그럼 3에서 얘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요? 함수값이랑 같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을 뭐 하자고? 대입. 그지? 졸려? 지금 졸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세우가?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겠죠. 이해했죠?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자, 이렇게 배우는 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 배우고 잠깐 쉴게요. 알겠지? 좀만 봐봐. 자, 4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요런 꼬라지는 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무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쭉쭉 커지는 수렴하지 않는 발산한 상태예요. 근데 너네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발산 나누기 발산을 수렴할 수도 있다며. 그지? 그래서 요걸 따로 빼서 배울 건데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31번 가기 전에 하나 예시로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런 거 계산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로 커졌겠죠. 1차 함수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어디론가 갔겠죠.
그 값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고 계속 발산했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보내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최고창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식 통틀어서 봤을 때 몇 차가 제일 커? 그렇지. 1차. 1차가 제일 크죠? 모든 항을 1차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항을 1차로 나눌 거야. 그래서 식을 다시 쓸게. 무한대로 가주면 1 플러스 x분의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지? 다 x로 나누자는 얘기야. 모든 항을 x로 나누는 거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와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로 간다고요? 0. 무한대로 보내면 0. 그럼 뭐 남았어요?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1 이런 거 가볼게요. 3차 함수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커져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꼴이잖아요. 제일 높은 차수 몇 차예요? 그렇지. 싹 다 3차로 나눌 거예요. 모든 항을. 3차로 나누면 뭐가 돼요? 1 빼기 x 제곱분의 8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4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x값을 무한대로 보내재. 그럼 얘들아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뭐가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얘들아 내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어차피 최고창 말고는 다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5초 만에 푸는 거예요. 지금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그렇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요. 그럼 3분의 0은 뭘까? 분자가 0이면 얼마 나와야 돼요? 그래. 그냥 0 나와야죠. 여기서 왜 누가 무한대로, 그지? 우리 3분의 0은 0이에요. 그죠? 0이에요, 0. 그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얘도 보세요. 얘는 조금 관심이 필요해요. 자, 32번 얘들아 좀 위로 올릴게요. 자, 32번은 좀 특별해요. 어디로 가요? 계속 나는 이것만 가르쳤는데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얘들아 32번 같은 건 전부 다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32번 같은 걸 암산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봐. x가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 느낌상 무한대로 갔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t가 무한대로 간대 이렇게 식을 다 바꿀 거예요. 자, 요렇게 치환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차식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였겠죠. 그럼 최고차항 빼고 다 버릴 거예요. 지금 최고차항이 제일 높은 게 몇 차? 1차 빼고는 다 갖다 버려. 답 얼마야? 그렇지, 그거야. 잘 봐봐. 얘 무한대로 가자. 지금 제일 높은 차수 몇 차야? 그렇지, 나머지 다 갖다 버려. 그럼 0분의 2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0분의 2는 뭘로 된다는 얘기? 무한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쉬워요. 얘들아 하다 보면 진짜 금방 풀어요. 잘 봐봐. 34번 봐봐. 34번도 보세요. 자, 분배할 건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최고차항만 공부해. 그지? 좀만 정신 차려봐. 그럼 얘 2x 제곱 어차피 분배해봤자 얘 미만 잡이잖아요. 그지? 다 갖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 뭐 나와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야, 자, 얘도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하죠. 쌤, 이건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항상 루트는 밖으로 나가면 몇 차가 돼요? 이 친구.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1차로 생각하는 거예요. 1차. 밖으로 나가면 1차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차수가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줘야죠. 그럼 얘 밖으로 나가면 몇 x? 그냥 1x. 얘도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2x. 그러니까 약보다 뭐 남아요? 2.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알겠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1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풀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를 2차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몇 차로 봐야 된다고요? 그 밖으로 나가면 몇 x인데? 그렇지. 그럼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x분의 뭐 남았어요? 이 없어지니까요. 5x라. 답이 얼마야? 5. 됐죠?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알겠죠?
어찌 보면 제일 쉬워요. 얘들아, 진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사실상 식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풀면 얘 1차 얘만 남았겠네. 그러니까 2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근데 주의해줘야 될 점은 32번처럼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전부 다 치환해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나 4개 하고 쉰다 했어. 벌써 2개 했죠? 좀만 정신 차려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거 할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 풀 거예요. 너네 얘들아, 이거 좀 내가 이런 말 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무한대에서 2를 뺀다고 값이 달라질까요? 너네 엄청 큰 숫자에서 2를 뺐대. 그건 당연히 그냥 무한대예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제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빼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무한대에다가 내가 2를 곱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뭐였겠어요? 꼴랑 2 곱했는데요? 무한대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네 번째 뭐냐면 너네 무한대에다 0 곱하면 뭐였을까? 애매하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빼서 배울 거예요. 네 번째 건. 알겠죠? 알겠죠? 좀 특이한 것들이에요. 이 네 가지는. 계산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는 요런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얘들아, 너네 루트 x에다가 그냥 여기 모든 x에다가 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엄청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싹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얘처럼 풀 건데요.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얘들아 유리화 하려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요?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 분자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남아요? 마이너스 6x 남은 거 맞죠? 분자에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6x 그러니까 그냥 분모 분자에 필요한 걸 좀 곱했다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뭐 하자고요? 최고차항 빼고는 다 버려. 몇 차가 제일 높은 차수? 그럼 얘랑 얘만 살아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그래요. 끝.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37번도 가볼까요? 자, 37번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유리화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 1차. 그럼 누구 살아있어요? 얘 살아있고 얘 살아있고 그 다음 없지 않아요? 그럼 2x분의 0이잖아요. 얘 뭐 나온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36번 같은 건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얘들아 얘는 사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기보다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다항함수잖아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는 계속 이어져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불이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불이잖아요. 1차 함수도 최고차항 양수, 최고차항 음수면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모든 다항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끝나야 돼서 이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요렇게요. 알겠죠? 근데 얘를 한참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졌겠죠? 쭉 무한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건 36번 같은 건 솔직히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왜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보내면 쭉 떨어졌겠죠.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6번은 얘랑 좀 다르게. 답이 무한. 이게 답이 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꼴 갑시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x에다가 얘들아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 아니야? 0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0분의 상수니까요? 0분의 상수 무한대. 자, 얘들아 내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않아요? 무한대 곱하기 0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요런 꼴이란 얘기예요, 무한대 곱하기 0은.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뒤에 있는 친구를 통분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친구를 통분하면,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2라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약분되지 않니? 그럼 뭐 남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만 남지 않아요? 이렇게 약분해서. 그럼 이제 얘는 0으로 가지도 않고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대입.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뭐, 얘 여기 2로 보내잖아요.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얘들아 다. 2 집어넣으면 얘는 일단 0분의 1이니까 당연히 무한대였겠죠. 그치 얘들아? 좀만 기운내봐. 이거 하고 쉴게. 자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2니까요. 4라 없어졌겠죠. 무한대 곱하기 0꼴 맞죠? 그치? 이거 뒤에 거 어떻게 해보자고요? 통분해보자고요. 통분해가지고 대체로 근데 이런 유형일 텐데 조금 특별한 유형들도 가끔가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셀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유형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얼마야? 2x제곱 2x 빼기 5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얘들아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뭐 남아요?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있고요. 그 앞에 얘들아 얘가 곱해져 있지 않니? 그죠? 약분되죠. 그럼 남아있는 친구의 뭐예요? 대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3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해했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요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3을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거야. 이런 거고요. 자, 얘는 얘들아 그 우리 절대값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디로 가까워져요? 0.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는 거 맞아요. 자, 디귿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한이랑 우극한 값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의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1의 자극한을 확인해 줄 건데 얘들아 저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너네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1보다 어쨌든 크다는 얘기잖아요. 1보다 큰 걸 엿다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겠죠? 그럼 약분하면 뭐 남아요? x 플러스 1분의 1 남으니까 1 대입하면 어디로 가까워져요? 2분의 1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이제 1보다 작은 쪽은 얘들아 1보다 작은 쪽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왔겠죠? 그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1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겠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자 요거는 얘들아 0분의 0꼴 아니에요? 그럼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그럼 약분 되니까요. 여기다 5 대입하니까 얼마? 그렇죠. 극한값 존재하죠. 존재하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이야. 이런 식으로 가주면 답 나오겠죠. 2번 갑시다. 자 2번은 이제 직접 그래프를 너네한테 그려서 좌극한, 우극한 값을 확인해봐 이건데요. 자,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우리. 자 우리 0보다 작은 쪽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0부터 3까지는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2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3부터는 전부 다 뭐래요? 1이야 이렇게 생겼대요. 됐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뭐 물어봤어요? 이 함수의 0의 자극한 어디로 가까워지죠? 2. 그죠? 그 다음에요. 이 함수의 3의 우극한 3을 기준으로 얘들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계속 어디로 가까워져요? 예. 그러니까 둘이 더하니까 3.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수투에서는 얘들아 가우스가 진짜 쉴 틈 없이 나올 거예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까 전에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1보다 우극한, 좌극한 요거 풀었었잖아요. 약간 그 맥락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질 때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나 봐요. 자 3을 기준으로 얘들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요거네요. 자 3보다 어떤 쪽? 큰 쪽이잖아요. 너네 가우스 3.4는 얼마예요? 3. 가우스 2.5는 얼마예요? 2. 그럼 3보다 가까운데 3보다 좀 크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3이랑 가까워지는 3보다는 어쨌든 좀 큰 상황. 그러니까 뭘로 나와요? 가우스가 다? 3으로 나오니까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를 3으로 쭉 보내면 그냥 3이었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 거는 이제 3보다 어때요? 작아요. 3에 가까워지는데 3보다는 좀 작대. 그 얼마일까?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쓸 거 아니에요. 얘보다 작잖아요. 가우스 씌우면 2 나왔겠죠? 그럼 2분의 얼마야? 4 빼기 2 하니까요? 그죠? 얘는 그냥 2 대입해야죠. 이렇게 얘랑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야? 아, 잠깐만. 여기 빼기 맞죠? 네, 그럼 얼마야? 1인가요? 2분의 1 이렇게 돼야겠구나. 둘이 나오면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나왔겠네요. 아, 맞나? 아, 잠깐만요. 왜요? 2, 4 빼기 1. 이 그냥 1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왜 틀렸어요? 3회보다 작으면 2, 4 빼기 2, 1이에요? 3보다 크대 9 플러스 3 12잖아요. 됐어요? 네. 어디 틀렸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데? 네. 그 가우스 뒤에는 x는 3을 수렴하는 거니까. 아, 여기 미안해요. 3이구나.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야? 답이 2분의 9 이렇게 나왔겠죠? 4번. 자,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자, 우리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그냥 원래는 지금 보면은 얘들아, 지금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얘들아, 합성함수가 나오면 다 이렇게 풀 거예요. 다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너네 합성함수 항상 안쪽에 있는 애부터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fx의 0의 우극한이 궁금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쪽에 있는 거는 0의 우극한. 이 fx의 0의 우극한은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fx에서 0의 우극한은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사실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는 좀 어때? 그렇지, 커. 0보다는 좀 커. 아, 내가 이 함수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보니까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좀 크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뭐에다가 계산해야 돼요? 그렇지. gx에서 0의 우극한은 어디가 가까워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야? 이렇게 나왔겠죠. 요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fx의 1의 우극한은, fx에다가 1의 우극한은 뭐에 가까워져요? 어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사실 조금 어떻겠어요? 컸겠죠. 그걸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g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우극한.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3. 이렇게 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훨씬 빨리 풀어요. 훨씬 쉽게 풀어요.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얘들아, 여기 5번도 집중 공략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5번 같은 유형이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지금 얘들아, 너네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fx를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한대. 무한대로 갈 거래. 근데 내가 fx랑 gx를 뺐을 땐 수렴했대. 그치? 수렴했대. 잘 봐봐. 내가 이 친구를 얘들아 fx로 묶어서 써볼 거예요. 자, fx로 묶어서 쓰면 1-fx분의 gx 아니겠니?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냥 묶기만 한 거예요. 그치? 근데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너네 아까 전에 내가 무한대 곱하기 2를 해봤자 얼마라고 했죠? 그냥 무한대예요. 근데 내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따로 빼서 배우잖아요. 그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가 어떤 다른 숫자래.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절대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수로 수렴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여기가 어떤 다른 숫자라면 절대 이 값이 2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0이 나와서 이 꼬라지처럼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건 얘들아,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fx분의 gx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에서 뭘 빼야 0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1이 나와야 돼.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찾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f분의 g꾸라지가 1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요 식을 다 f로 나누어 볼 거예요. 요렇게.
얘를 싹 다 f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로 나눴으니까 2-f분의 3g. 그 다음 얼마야? 1 플러스 f분의 g. 근데 f분의 g는 얘들아 무한대로 보내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죠. 됐죠? 어려워요. 처음 배우면 좀 어려운 유형이긴 해요. 요렇게 묶어서 푸는 문제인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내가 6번 했고요. 7번 가볼게요. 자, 우리 7번은요.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으로 가고요.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얘들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건 무조건 이걸 인수로 갖고 있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3차 방정식은 조리제법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럼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약분됐을 거고요.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4인가요?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됐죠? 0분의 0꼴 요건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 자, 그럼 이제 또 0분의 0꼴 마찬가지로 분모에다가 3 대입하면 0으로 가요. 분자에다가도 3 대입하면 0으로 가요. 그럼 0분의 0꼴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유리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분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2는요. 얘 합차잖아요. 약분하면 뭐 남겠어요? x 플러스 3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 얘 남았잖아요. 얘를 이제 3으로 보내버리면 뭐 나오니? 6분의 4. 그쵸? 약분하면? 맞아? 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치환해야 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마이너스 x는요. 무한대로 갔겠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니까 t가 무한대로 간대 라고 식을 다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루트에 4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분의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t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게 몇 차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만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얼마야? 2t 플러스 t분의 t 빼기 2t 하니까요. 3분의 마일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음 10번. 자,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치환해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 무한대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식 다 있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루트에 1 마이너스 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전부 다 유리화 해줘가지고 억지로 유리화 있잖아요. 분모 분자에다가 필요한 거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만들면 최고창 빼고 다 버려. 최고창 몇 차예요? 1차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t분의 마이너스 2t라서 마일. 됐어요? 네. 최고창 빼고 다 버려. 요거죠. 11번. 자, 얘는 아까 전에 쉬는 시간 전에 바로 직전 했던 거. 자, x 대신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0분의 1이잖아요. 0분의 1은 무한대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 0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 뭐 하자고요? 뒤에 있는 친구 통분. 그럼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얘 또 인수분해 되지 않니? 요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데 얘랑 약분됐겠죠. 이렇게. 그럼 뭐 남았어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뭐 나와요? 마일로 보내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3 여기 나왔겠죠? 12번. 자, 12번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2가지 정도 남았는데
자, 12번 내용은 앞에 거에 살짝 응용 버전이에요. 자, 지금 얘 유형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이야 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걸 니들한테 정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정해봐 이건데 잘 생각해봐. 자, 너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현재 분모 어디로 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근데 지금 분자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간대. 근데 여기에 다른 숫자가 나와요. 분자가 만약에 다른 숫자래. 그럼 0분의 상수는 무조건 결과가 무한대가 나왔어야 돼. 근데 지금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 돼요. 0분의 0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0 위에 다른 숫자가 오는 순간 무조건 결과가 무한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한대가 아니라고요. 어떤 값으로 수렴했대요.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자도 같이 0이 나와줘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분자에 다른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분자가 무조건 0이 나와줘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똑같이 얘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내가 b는 a-1이에요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요거 대입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너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너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나올 거야. 그렇다는 건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더하면 a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지? 그럼 얘 이렇게 생긴 거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걸 다시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뭐 남아요? a 마이너스 2가 뭐 나왔단 얘기? 3 나왔단 얘기. 그럼 a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 5밖에 안 된대. a가 5였다는 건 b 얼마란 얘기? 4 이거였단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자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어떤 값으로 수렴했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어떤 값으로 수렴했는데 자, 여기에 어떤 다른 숫자가 오는 순간 얘 무조건 발산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수렴했다는 건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가져야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분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면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없어지고 남은 친구 계산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봐 이런 얘기예요. 밑에 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얘들아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벌써 1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론가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분모 벌써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론가 수렴했어요.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들아 fx는요 지금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면서 얘 x로 묶이지 않아요? 얘 x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1 집어서 0 나오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를 극한값을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6 나왔다고요. 근데 약분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플러스 알파가 6이니까 알파가 얼마예요? 5였겠죠. 그럼 알파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이게 fx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싹 다 분배했을 때 저 식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럼 a, b 찾겠죠. 요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같은 느낌으로 또 나올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13번 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 진짜. 16번까지만 끝나요. 자, 지금 얘들아 또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치환해줘야 돼요.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저식 다 있을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at제곱 플러스 bt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1 나왔대요. 자, 또 마찬가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전부 다 억지로 유리화 해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그럼 얘들아 얘랑 t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t제곱으로 묶어서 다 있을게요. t제곱으로 묶어서 다 있으면 a-1의 t제곱 플러스 bt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근데 얘가 살아있으면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절대 1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럼 얘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럼 A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된대. 자, A가 1이면 여기가 1이었겠죠. 그럼 이제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가 돼요? 1차. 그럼 뭐 남았어요? T 플러스 T분의 BT가 1 나온다는 건 B가 뭐가 나와야 돼요? 2 이렇게 나와야죠. 됐나요? 됐나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의 만렙이 그 다음이거든요. 다항식의 결정. 자, 요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런 문제.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꼴이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전에 해봤잖아요. 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어떤 다항함수를 무한대로 보면 무조건 무한대일 거예요.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했는데 2가 나왔대.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3차식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제일 높은 차수만 남겨놓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 사라지는데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몇 차식이어야 돼요?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개수는 2가 돼야죠. 그래야 남는 돈 다 버려지고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면 2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 미만 다 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fx는 얘들아 몇 차 함수? 2차 함수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서 또 봐봐. 얘 분모 어디로 가자? 0. 근데 수렴했잖아요. 분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 F1 뭐 나와야 된다고요? 0 나오려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죠. 됐어요? 이거를 무한대로 x를 1로 보내버리면 1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근데 얘랑 약분하면 이거 남잖아요. 그리고 x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거를 다시 1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나온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가 마일이래요. 그럼 1 플러스 알파가 마일이라는 건 알파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게 fx였다는 얘기야. 이게 fx인데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거꾸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거꾸로. 너네가 앞에서 계속 자, 너네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쌤 2차식 빼고 다 버려요 해서 2잖아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이제 거꾸로 너네한테 자, 얘 2 나오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15번. 자, 우리 15번 같은 유형은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자, 너네 잘 생각해봐. 그냥 이런 상황이야. 자, 너네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 뭐밖에 안 돼? 당연히 3밖에 안 되겠죠. 3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당연히 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식으로 낑겨져 있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너네한테 fx의 범위를 줬어요. 자, 그런데 너네한테 이 친구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내가 이 범위를 싹 다 세제곱해 볼 거예요. 자, 얘를 양변을 싹 다 세제곱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 얘들아, 내가 양변을 똑같이 이 모양 만들려고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분배하면 8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8만 남았겠죠. 얘도 뭐만 남았겠어요? 8x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요. 최고차항 빼고 다 버리니까요. 뭐만 남아요? 8만 남았겠죠. 얘들아, 하나 남았는데? 정신 좀만 차려봐. 8로 남았겠죠. 그럼 얘들아, 쌤, 근데요,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바뀌어도 문제될 거 없죠. 8과 8 사이 얘들아, 샌드위치 정리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어. 요런 정리거든요. 그럼 요 8과 8 사이 있는 얘는 뭐밖에 안 되겠어요? 8밖에 안 되겠죠. 요렇게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무시해도 되고요. 어차피 극한값을 구해보면 등호가 붙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대로여도 문제될 거 없고 반대로 해도 이 값이 8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요게 샌드위치 정리야. 답이 8이야. 이렇게 가주면 돼요. 네?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랑 같이 하잖아요. 계속 다 8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길 수도 있어. 요거예요. 자, 16번 마지막 할게요. 자, 이제 활용 문제인데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무리함수인데요. p좌표가 x, y래요. 근데 이 p좌표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x, 루트 2x 마이너스 2r. 얘 위에 있잖아요. y 대신에. 그럼 얘들아, q좌표 뭐야? 뭐라고 쓸 거야? x, 2 이렇게 썼겠죠. 그럼 h는 x,
0 이렇게 썼겠죠? 그럼 이제 AQ의 길이는 얼마예요? AQ 여기 길이 얼마야? 얼마예요? X? 마이너스 3. PQ는 얼마일까요? 루트 2X 마이너스 2에서 2 뺀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무슨 꼴이에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 여기다가 3 집어넣어도 0. 그럼 0분의 0 꼴 뭐 해야지? 유리와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얼마 나오니?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에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요. 그럼 약분하면 여기 2 남지 않아요? 그지? 이거를 다시 3으로 보내면 얼마 나올까? 2분의 4. 이거 얼마야? 2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요? 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죠? 다 했죠 이제?